네, 스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스님께서는 나를 아끼고 사랑할 줄 알아야 타인도 아끼고 사랑할 줄 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아낀다는 것과 자기 관리를 철저하고 엄격하게 잘 하는 것을 구분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엄격한 자기 관리와 자신을 아끼는 이 선을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질문 드립니다. 내를 모르면 내를 내가 아낄 수 있나요? 나를 찾으라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내 자신을 아낄 줄 알아야 상대를 아낄 수 있다. 요거는 핵심을 말해 놓은 것이고, 그럼 내 자신을 아끼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냐? 내가 누군지, 왜 지금 이 땅에 있는지, 왜 이 시대에 태어났는지, 나는 지금 어떻게 성장을 해야 되는지, 내를 모르면 내를 성장하는 기준이 없어져요. 기술을 배워야 되는지, 인성을 갖춰야 되는지, 인성은 또 어떤 식으로 내를 갖춰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뭐 나를, 안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지금 뭐를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너희들은 홍익인간이다. 너희들이라 그랬어요. 니만 그렇다라는 게 아니고, 이 시대는 홍익인간들이 사는 시대에 홍익인간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너 자신을 찾는 거는 홍익인간인 걸 찾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이제 홍익인간이라는 것은 내가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럼 네가 홍익인간이 맞다라고 전제를 했을 때 내를 찾은 게 되는 거죠. 전제를 하면 이제는 나는 그럼 홍익인간 맞다고 치자. 치면 홍익인간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기 모지라는 부분을 인자부터 파는 거죠. 그럼 내가 홍익인간이라는데 그럼 내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사회에 필요하도록 살고 떠나는 거다. 그럼 홍익인간의 교육은 뭐냐? 공인으로서 내가 성장하는 교육이다. 사인에서 공인으로 성장하는 교육이라는 얘기죠. 사인은 어떻게 성장을 하고 있으며 공인은 어떻게 성장이 돼가 있는 것이냐. 이런 거죠. 사인은 내가 아직까지 어리고 모지래니까 내가 갖추기 위해서 사적으로 내를 만들어가는 걸 사인이라 하고, 그것이 우리가 이때까지 윤회를 하면서 홍익인간이 되기 전에, 진화가 끝나기 전에, 그때는 우리가 모지래니까 만들어가면서 쌓아가면서 사적으로 사는 시대가 인류에 이때까지 왔는데 이게 70% 왔다 이렇게 돼요. 70%까지는 네가 공적으로 살려고 해도 그건 꿈이고, 네가 모지래니까 사적으로 살 수밖에 없었는데 인류 사회가 운영이 끝난 것이 70% 끝났다라고 하면 이걸 선천시대라고 이야기한 선천시대와 후천시대라고 하는데 선천시대에 발전하는 시대가 끝났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시대는 그럼 어떤 시대냐? 그러면 후천시대라고 하는데 2013년도부터가 후천시대입니다. 2012년 12월 22일 동지록기에서 선천시대를 마감하고 2013년도부터 후천시대를 열어간다 이 말이죠. 그렇게 열어가는데 후천시대는 그러면 내가 사적으로 살아야 되는 시대냐 공적으로 살아야 되는 요 선을 넘었다. 공적으로 사는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 홍익인간들이다. 홍익인간들은 공적으로 살아야 돼. 그럼 공적으로 사는 방향성이 어떤 걸 보고 이야기하냐 이거죠. 네가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하게 살아라는 거죠. 너가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하게 살아라. 그리고 이 사회에 필요하게 살아라. 사회에 필요하게 살아야지 내 집안에 필요하게 사는 거는 사적인 거고 이 사회에 필요하게 사는 삶을 우리가 찾아보자 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이야기를 할 때 아주 단순한 것부터 풀어보자. 내가 지금 사적으로 살 때는 요 컵을 만들러 직장에 가갖고 먹고 살라고 돈 벌러 갔다 이거죠. 돈을 벌어 내가 먹고 살라고. 우리 식구 먹고 살라고. 요렇게 갔는데, 이거 공적인 삶으로 지금 내가 성장을 하고 보니까, 이게 깨달아지네. 이 컵을 만들러 가는데 이 컵을 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하러 가면서 그 생각을 어떻게 안 하고 살았냐.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시간을 들이고 똑같은 봉급을 받고 똑같은 집 환경을 내한테 주는데
생각이 지금 달라지지를 않는 거죠. 왜? 버릇이 되니까. 알고 보니까 진짜로 이런 요 컵을 만들러 가는데 이 컵을 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보내며 활동을 했는데 내 먹고 살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사적으로 사는 게 되고 컵을 쓸 사람을 위해서 노력을 하니까 이 공적으로 사는 사람이 되네. 근데 공적으로 내가 이렇게 생각하며 산다라고 해가지고 사적인 이러한 내가 수입을 보려고 했던 이익을 보려는 게 안 오냐? 다 온다. 이러니까 공적으로 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지혜가 나오고 자신 개발은 스스로 되고 이렇게 되는데 사적으로 사는 사람 멈춰가 있네.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냐 이 말이죠. 이거를 우리가 수련처럼 자꾸 버릇으로 지금 의지를 이어온 거를 이걸 바꾸자. 그럼 생각이라도 자꾸 잊지 말고 그걸 되풀이하며 가자. 생각을 자꾸 그렇게 하면 100일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이상하게 변하네. 3년을 하니까 내가 엄청나게 변해가 있네. 자연의 순리에 맞게 네가 살아야 자연이 너를 돕는다. 응? 이게 홍익 인간의 교육입니다. 사에서 공으로 변해야 된다. 너희들은 사적으로 성장을 했지만 삶은 공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다. 이제는 진짜로 인생을 살 때가 온 것이 지금 2013년도부터의 인류의 모든 인간은 인생을 사는 시대로 변하는 것이다. 이게 후천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인류 지구촌에 누구든지 공적으로 사는 삶으로 바뀔 때다 지금. 근데 안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바이러스에도 지금은 우리는 맥을 못 추고 자연의 힘에도 맥을 못 추고 세상에 막 춤추는데 우리는 맥을 못 추고 막 휘둥거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 자신을 찾으려고 지금 하기 시작을 한다. 누가? 선진국에 많이 배웠다 하는 사람들부터 많이 가졌다 하는 사람들부터 힘을 가진 사람들부터 뭐든지 안정된 사람들이 나를 찾으려고 떴는다. 이걸 찾으려고 떠는데 이 대한민국에서 성장한 홍익인간 이 사람들이 자기 개발을 해갖고 우리를 찾고 나면 이걸 그대로 공유하고 나누면 된다. 이걸 배우기 위해서 한국으로 대한민국으로 엄청나게 오게 된다. 인류가 이걸 찾고 있기 때문에 이 근본을 찾아갖고 운영하고 있는 메카가 한국이라면 엄청난 사람들이 대한민국으로 이 찾으러 오게 돼 있다. 그게 정신적인 지도자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걸 하나 바르게 놔서 우리를 찾고 있으니까 이것을 인성교육이라 하고 사람 교육입니다. 사람 교육을 받아서 내 영혼을 확장시키고 영적인 힘을 키우니까 이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인류가. 그래서 영성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인성 교육을 받기 위해서 엄청나게 온단 말이에요. 인성 교육 안에는 지도자 교육이 있고 거기에 이 사회에 좀 필요한 교육이 있고 필요하게 활동하는 교육이 있고 이런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삶을 바르게 사는 인류에서 너는 어떤 급수로 어떻게 있기 때문에 너는 지금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이런 것들을 알아야 그 일을 해야 빛이 나지. 기업인이면 기업인이 지금 너는 어떤 급수고 어떤 위치에 있으니까 어떻게 일을 해야지 네가 빛날 거 아닌가 이 말이야. 응? 자연의 힘을 쓰려면 지도자가 자연의 힘을 쓰지 못한다면 그것도 지도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 응? 막 버티고 나가는 거지 너는 힘을 못 쓴다. 이게 앞으로 세상입니다. 그게 어떤 또 이게 지금 나라가 구성이 된 힘이 있다면 이 힘이 어느 만한 힘을 갖췄으므로 요 인류에서 너는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힘을 갖췄으니까 그 역할을 찾아서 바르게 하면 이 나라가 빛이 난다 이 말이죠. 인류의 이는 개체부터 해갖고 그 나라와 조직까지도 자기 조직의 힘이 어느 만한지를 모르고 이걸 쓸 줄 모른다면 이게 무거워서 너는 자빠지게 되어 있다. 예, 압사, 눌려가 그 힘에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 질서를 지금 잡아가는 그거를 아르키 갖고 이끌어 주려고 이 사람이 온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땅에 지금 나온 것은 이걸 다 깨달았기 때문에 운영의 법칙을 갖고 나온 거예요. 근데 내가 나와서 이 세상을 쳐다보니까 이거를 일깨워주고 아르켜주고 이끌어주지 않으면 너는 한 발도 더 못 나가고 빛나기는 그냥 세상이 수렁텅이에 빠지게 때가 있어. 어떤 시가 어느 만큼 성장을 해서 힘을 가졌다면 여기서 자기 일을 해야지. 이 사회에 필요한 자기 일을 하면 이 시가 빛나요. 대한민국 서울시라면 이 대한민국의 아주 그 대표적인 수도 서울이에요. 수도 서울이 이때까지 성장을 하는 데는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 이 나라의 국민들이 전부 다 노력을 하는데 제일 먼저 키워준 게 수도 서울입니다. 힘을 다 어떤 식으로 왔든 해갖고 수도 서울을 제일 힘을 크게 키워줬어. 그러니까 힘센 사람들이 전부 다 질량 있는 사람이 수도 서울에 다 와가 살아. 사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일을 하면 이 수도 서울이 얼마나 빛날까? 수도 서울이 빛나면 이 나라의 전체의 파급이 일어납니다. 왜 우리가 수도 서울에 집중해야 되는가? 원리를 찾아야 돼. 그래서 수도 서울에서 바른 패러다임을 하나씩 열어갖고 여기서 놨을 때 이것이 너무 환경이 좋아서 사회가 변한다면 이것이 이 나라 전체의 파급이 일어난단 말이죠. 이 나라 전체 파급이 일어나가지고 이것이 너무 좋은 결과가 일어난다면 인류에게 파급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한 가지 집중을 하는 원리를 알아라 이 말이야. 이게 요런 것들은 이제는 서울을 어떻게 만져줄 거냐. 이것이 인류 문제에 지금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왜? 서울이 몇십 년 만에 이만큼 힘을 갖추게 일어난 것은 인류의 도움 없이는 안 일어났고, 이 원리부터 따가지고 인류에 우리는 어떤 빚을 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인류를 위해서 살라고 한다고만 되는 게 아니고 과거를 알아야 되는 거지. 원천적으로 우리가 성장한 원리를 알아야 되고, 우리 젊은이들은 무엇으로 내가 지금 갖추어진 질량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지. 그 질량에 맞게 살아야 너희들이 빛나는 거지.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지금 해야 되는 이 법칙을 찾아야 되는 내 자신을 찾는 거거든. 나는 수행한 사람이 아니에요. 수행하러 들어간 것도 아니고 나는 세상에 죽으려고 간 사람이에요. 죽으려고 산에 들어가서 죽으려고 갔는데 못 죽었어. 그런 각오를 하고 간 게 못 죽으면 핑계 아니냐. 나는 진짜 못 죽었어. 왜 못 죽었냐면 깨달아 버려가지고. 깨닫고 나니까 죽을 수가 없어. 못 죽어 이거는. 그 힘이 무언지를 죽으러 갈 때는 이 세상이 싫어서 죽으러 갔어. 가가지고 보니까 내가 죽으려고 가다가 어떤 식으로 하든 산에 들어가서 내가 무엇을 깨달았는데 내가 왜 이만큼 못난 놈인지를 깨달아 버렸단 말이야. 이 좋은 세상에 내 사회 핑계를 대고 내가 죽으러 왔는데 얼마나 못난 놈인지를 깨달아 버리고 나니까 다리에 힘이 풀려서 무릎을 탁 꿇어버린 거예요. 자연 앞에 스스로 굴리는 거지 이게. 못 죽어. 못난 놈이 죽다니. 이걸 알고 나니까 죽을 수가 없어요. 사회를 원망하면 안 되고 내 자신을 채찍해서 내 못난 걸 철저히 지금 파헤쳐야 됩니다. 이걸 깨닫고 나니까 그때부터 내 자신과 싸움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 내 잘난 척 했던 이 잘났다고 살았던 이 모순을 전부 다 드러내기 시작을 해서 이걸 지금 씻어내기 시작하는 17년 동안 산에서 무릎을 꿇고 일어나지를 않고 쓰레기만 손으로 주운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이것이 나중에 자기 수련이 일어났음을 나중에 7년 뒤에 알았던 거예요. 쓰레기 주스면 7년 뒤에 참수행이란 깨닫고 나서 시작되는 걸 알았던 거예요. 내 자신을 닫고
갈고 닦는 것이 참 수행이지. 뭔가를 대단한 실력을 받고 뭔가를 이게 원력을 받고 뭔가 이렇게 힘이 있는 게 깨달은 게 아니고 영적으로 맑은 게 깨달음이 아니고 깨달음은 두 가지가 있는데 제일 처음 바르게 깨달는 것은 내 못남을 철저히 깨달는 걸 이야기합니다. 못났으니까 수행을 하는 거예요. 못남을 깨달은 자만이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받는 거예요. 깨달지 못한 자가 수행을 했다? 그런 법이 어디 있어? 내가 바른 깨달음을 얻었을 때 그때서 나는 수행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습니다. 자연으로부터. 그래서 철저하게 내 자신을 위해서 갈고 닦으니 자연이 나를 도울 수밖에 없는, 바른 길로 가는데 자연이 왜 안 돕노? 그렇게 해서 나중에 수행이 끝나면 무엇을 깨달느냐? 내가 아니고 스스로 같이 있음을 아는 겁니다. 둘이 아니더라. 모든 이 대자에는 공도로 이루어졌고 둘이 아니요 하나요. 우리는 다 같은 피조물도 모두가 하나더라 이 말이에요. 응? 공적으로 살아야 되는 내 인생을 발견한 거죠. 공인으로 살아야 되는. 내가 내 살라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 품위가 어느 만큼 깨달았느냐는 그만큼을 전부 다 내가 공적으로 살 수 있는, 나를 바칠 수 있는 곳을 나는 봤다. 나를 불태울 수 있는 것을 봤다라는 거야. 어디를 위해서 불태우냐? 인류를 위하고 우주를 위해서. 나 자신을 불태워서 모든 인생을 바쳐 내가 활동하고 가면 되는 것을 내가 알았지. 이 지구에 온 이유를. 혼신을 다하고 가면 되지. 뭐가 계산법이 있느냐. 그것이 일시무실 일종무종일입니다. 중간에 그 설명이고 일시무실 일종무종일이 천부경의 골격이에요. 다른 거는 쪼개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의 이치가 있으면 내 자신을 찾은 것을 나누면 우리는 다 같이 공유하게 돼 갖고 있는 거다. 너도 깨닫고 나도 깨닫고 니도 깨달아야 되는 게 아니고 내 하나가 이제 이 공부를 하는 데에 모든 힘이 보태져 갖고 공부를 한 거지 내 혼자 독불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나라가 있는 데는 인류와 이 우주가 있으면 이 나라가 있는 것이고 우리만 잘 살라고 한다고 해서 우주가 비틀어지지 않는다. 바른 길을 보고 바르게 가야 될 때라는 거죠. 이 지구촌은 대한민국만 우리나라가 아니고 지구촌 자체가 우리나라예요. 우리가 어느 만큼 실력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지구촌을 위해서 사는 거고 그것이 이 나라가 사는 거야. 실력이 없어 못 하는 거지. 그게 내 자신이야. 너 자신이. 너 자신이. 우리는 이 시대에 태어나서 이 시대에 같이 지금 뭔가를 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의 프로젝트를 하러 온 거예요. 이것을 바르게 하려면 뜸 모아서 우리가 다 같이 뜸 모아서 프로젝트를 할 때 성공하는 것이고 내 혼자는 성공할 수 없다. 내가 길 찾았다고 내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뜻을 모을 사람들을 이제 어느 만큼 확장을 시키내느냐. 이걸로 시작하는 거야. 그럼 확장을 시키기 위해서는 내 자신부터, 내 주위 사람부터 이렇게 하면 하나의 길을 찾아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라. 그것이 대확장성이 일어난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할 일이 최고 급한 게 뭐냐? 어른이 이 사회에 있도록 만들어내는 거.
경로당 문화, 이걸 바르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준비 다 돼갖고 있는데도 못 하고 있는 거니까 기획만 해서 이거는 착석하면 돼. 요거부터 시작을 해요. 요거부터 최고 빠른 거예요. 어른들이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샘플을 갖다 내라는 거예요. 당장 돼.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른이 바른 일을 하면 그 옆에 붙을 사람이 있고, 그 옆에 붙으면 또 붙을 사람이 오고, 그 옆에 붙으면 또 붙을 사람이 오고. 이거는 계속 어른은 여기 있고 피라미드로 쫙 부르는. 이제 크게 뜻을 같이 가져가는 사람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거기에서 같이 공부를 하며 확장하면 돼. 사회는 내부터 빛날라고 하는 게 아니고 순서가 있다. 해가 뜨면 저 산꼭대기부터 빛나요. 해가 뜨는데 빛이 여기부터 나는 게 아니고 높은 저 산꼭대기부터 금색으로 변한다니까. 그게 쫙 내려와서 대지에 전부 다 빛을 주는 거지, 어른을 내버리고 내부터 빛날라고 한다고 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이 나라에 어른이 없으면 이 후손들은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어른이 왜 필요하냐? 하늘의 힘을 땡겨야 되니까. 어른이 자기 일을 하면 하늘에서 힘을 줘요. 이 힘이 땅에 미치는 거예요. 근본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경로사상. 이 근본을 바르게 세우는 법칙을 찾아내는 거예요. 요걸 프로젝트로 만들어서 세상에 내놓는 거다. 그게 효의 문화고. 효는 하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어른들이 나와서 자기 일을 할 때 효는 저절로 만들어진다. 어른을 따르고 어른을 모시게 돼 있는 거지. 자기 일을 못 하는데 누가 모시고 따른단 말이야. 이런 거예요. 내 자신을 찾는 것은 우리 어른을 찾는 것도 똑같은 것이다. 우리 자신이 귀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 내가 귀하고 내가 나를 아낄 수 있지. 내를 아낄 때 남도 똑같은 환경이거든. 오케이? 또 선천시대에 물론 버전일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모지랄 때 그런 말이 나온 거죠. 수천 년 전부터 나온 거예요. 그게 나왔는데 지금은 모지르는 세상이 아니고 지금 바르게 갖추어진 세상이에요. 이래서 내를 찾는 게 중요한 것이지, 찾고 나면 나는 내한테 엄격하면 안 돼요. 나는 내한테 부드럽게 사는 게 정상이에요. 자신한테 부드럽게 해야지. 그래 부드러움이 나오는 거지. 자신한테 엄격하다는 소리는 뭐를 이야기하냐? 모지르는데 요렇게 해야 되니까 엄격하게 요렇게 자꾸 해야만 요렇게 되는 거죠. 억지로 하는 것은 내가 모지르니까 하려고 들 때 이야기입니다. 내가 갖추어진 사람은 억지로 하지 않는다. 억지로 하려고 들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한다 이 말이죠. 왜? 내가 지금 하는 행위 자체가 부드럽고 이 자체가 지금 나고 이거 지금 사는데 내를 왜 채찍을 하고 엄격히 하냐? 자신을 갖추는 데는 노력을 하는 것이고 갖추고 나면 내 삶은 아주 편하게 그냥 펼치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활동하는 것이고 활동 그 자체가 스스로 엄격함이 다 들어가 있고 바른 인성을 갖춘 사람이 나를 엄격히 지금 해야 된다? 인격을 바로 갖춘 사람은 활동할 뿐이에요. 이게 그렇게 지극히 부드럽고 편안하다. 자신한테 엄격한 거는 모지랄 때 채찍을 하고 노력의 성격이지 모지랄 때 이야기다. 모지란 것은 갖추어야 되는 것이 채찍한다고 되는 시대는 끝났다. 무식할 때 채찍질 해야지. 무식할 때 천지도 모를 때는 채찍도 맞아가며 크는 거지만 성장하면 할수록 채찍이 웬 말이냐. 그때는 말이 채찍이 되고 조금 더 크고 나니까 말이 아주 비단결 같아진다. 우리 삶은 이제 지도자로 성장한 삶이라면
내가 모지렘을 조금씩 정리하면 되는 것이고, 정리하는 것은 이걸 정리할 수 있는 그 패턴을 꺼내주는 분이 나왔다면 우리는 저절로 정리가 되게끔 다 성장돼 있으니까 엄격할 필요가 없는 거다 이 말이죠. 나누면 된다. 그래서 한 사람에 깨친 사람이 나오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게 후천 시대가 될 때 전부 다 소원을 하고 여망을 했던 게 내가 깨치던 누가 깨친 분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그럴 때가 있었고, 이 사람은 그 염원 속에서 공부를 하고 스스로 갖추어서 나온 사람이니까 한번 내가 나누는 것도 같이 나눠보고, 우리가 같이 한번 살아보고, 아니라면 그 다음 네가 깨치든지, 이렇게 하면 이제 아주 우리는 공유하는 사회, 공유. 깨달음도 공유하고, 내가 갖춘 것도 공유하고, 지식도 공유해서 모든 이 사회가 같이 풀어가는 사회가 돼야지 내 혼자 독불장군이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나는 내 분야, 니는 네 분야. 스스로 다 저마다 소질을 갖고 성장을 해 있으니 이걸 공유해서 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엄격해라는 소리는 선천시대 이야기고, 그것도 무식하면 할수록 그런 말이 더 강하게 필요한 거고, 성장을 하면 할수록 이거 노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지금 지식인들이 제일 지금 가져야 될 딱 한마디를 해라면 상식을 깨라. 딱 한마디예요. 상식을 깨려면 망치가 필요한데 망치는 뭐냐? 상식을 깨는 망치. 이렇게 되면 이것이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깨달은 사람이 진리를 설할 때 그것이 상식을 깨는 망치가 되는 거예요. 상식을 깨지 않고는 갇혀서 한 발도 움직일 수 없다. 이게 지식인의 최고의 약점입니다. 이 상식을 깨줄 그는 진리가 오지 않는다면, 진리는 내한테 법비처럼 내리앉고 상식은 저절로 무너져 깨지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갖춘 지식이 이 진리 속에서 활동한다. 그래서 상식은 70%까지 해서 잡히는 것이고, 진리는 여기서 법칙이 다른 땅의 법칙이 아닌 하늘의 법칙으로 내려오는 것이다. 땅에는 70%, 요까지 성장하는 것이고, 70%에서 30%는 하늘의 법칙이 우리한테 내려앉는 걸 이걸 법이라고 한다. 이게 정법이에요. 상식을 깨는 망치. 우리는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이죠. 안 받아들이도 두드리 팰 거니까. 상식을 깨야만 다시 우리가 깨어나.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